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조금 잘못 뽑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은 이 대통령을 뽑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못 선택하면은 여러분 개인 사업과 개인 그 사정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국가가 망가져가면은 결국은 개인 가정이 그만큼 망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후보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사 문제고 여러분의 개인 진로 또 여러분의 밀접한 가정의 경제 이런 문제가 대통령을 누구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벌고개도 못 넘기던 그런 시절에 우리나라를 산업국으로 만들어서 경제를 부강시켜서 우리가 그분 여파로 인해서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 반대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그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누구가 해도 그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나왔지만은 경제를 올렸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쏘가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경험이 무엇을 했느냐 그걸 봐야지 자기들한테 시켜놨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이번에 대통령 되면은 뭘 하겠다.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 거짓말에는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땀 흘려서 돈 벌어서 내놓은 세금 퍼줘가지고 표 사는 데만 열중한 그런 내용도 이젠 더 쏙지 말고 가짜 새빨간 거짓말 내세워가지고 홀짝수로 잠시 레다바이라는 게 옛날에 있잖아. 레다바이. 예. 레다바이라는 하는 그 일본 말인가? 예. 그 자기가 다방에 들어가서 지금 잠깐 손님 만나고 돈을 지금 몇 천만 원 지금 받아올 거니까 요 가방 좀 들고 있으라고. 요거 지금 돈 가방인데 열어보지는 말고. 응? 요 가방 절대 열어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열어보지는 말고 돈 가방을 들고 있으라고. 내가 지금 다방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돈을 지금 몇 천만 원 받아올 테니까 잠깐 들고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착감 내려고 그러면은 한 5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까
지금 5만 원 빌려달라고. 이 속에 지금 다 수표로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수표를 쓸 수가 없어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방 앞에서 돈을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빌려달라. 그 빌려란 말은 이 지구상에서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5만 원, 10만 원 받아가지고 다방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빠져서 영원히 사라지고, 그 가방 속에는 나무, 토막, 모래 같은 거 이런 거 헝가방, 쓰레기장에 죽은 가방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네다바이라고 그래요. 네다바이.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 공약이 꼭 그래요. 그 네다바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네다바이 방법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돈을 퍼줘도 쏟지 말고 안 퍼줘도 쏟지 말고 쏟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통령도 보면은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정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공약에 쏙지 말라. 가능한 공약은 뭐냐? 그 사람이 지금 하다못해 면장이든지 동석이든지 뭘 시켜놨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의 과거를 봐야 돼요. 그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이 뭘 했느냐 하는 거, 그것만 믿어야 돼요. 자기가 뭘 하겠다고 지금 뭐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도지사고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몇 개 나왔을 때 그거 안 하고 뭐 했어요? 그거 그때 그거 하라고 해놨을 때 그때는 뭐 했냐고. 그거 안 하고 그때 전혀 하지 못했던 거,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 그 새빨간 거짓말 공약. 예. 심지어 우리 지금 과거에 보면은 농촌 농민들 표 받으려고 농민들 부채 탕감해 주겠다고 새빨간 거짓말 해가지고 농민들 지금 천문학적인 빚으로 농민들이 지금 어디 이사도 못 가요. 빚 때문에. 빚쟁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국가 부채가 얼마입니까? 천조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1년 총수익이 600조 밖에 안 되는데 그 천조가 넘는 빚을 누구가 갚을 겁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빚덩이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그 빚을 지게 한 사람은 공약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청년 일자리, 뭐 몇십만 개, 탈원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지금 나라다운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은 여러분 공약하는 데 쏙지 말라 이거예요. 공약하는 데 쏙지 말고
그 사람이 뭘 하나 시켜놨을 때, 예? 하다못해, 예? 건물 경비원이라도 시켜놨을 때, 경비원 할 때 그 사람이 뭘 했느냐, 그 사람이 뭘 했느냐, 그것을 따져야 돼요. 뭘 시켜놨을 때 그 사람이 막 돈 퍼줘가지고, 세금은요, 예를 들면은, 국민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방법이 중요해요. 물론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회해서 돌려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농촌에서 땅이 천수답으로 농사를 해마다 피농하고 못 짓고 하는데, 그런다가 저수지를 국가에서 돈을 떼가지고 만들어줘 가지고 물을 그들에게 마르지 않게 농사를 짓게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쌀이 과거에 천수답에서 1년에 한 섬밖에 못하던 것을 10섬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익되는 것을 정부로 흡입하는 것, 이것이 정부 수익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농촌에게 직접 돈을 한 푼도 안 줬는데도 물을 줌으로써, 물을 공급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이익을 취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회해서 정부가 공사를 해가지고 백성에게 돈을 주는 이 방법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대통령 혹은 옛날의 왕,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 외에 그냥 돈을 줄 테니까 표내놔라, 표내놔라, 돈 줄 테니까 표내놔라. 이것은 이것은 더 이상 회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가장 가능한 야당의 대표 후보 2명, 여당의 후보 2명, 4명에 대해서 공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뭐 제가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우선 그 공약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 사람을 이제 우선 위에 올려놨어요. 내가 이제 그 위에 올렸다고 뭐 더 이분을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 홍준표 후보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분이 과거에 당대표로 하고 할 때 완전히 박살난 사람이거든요. 인기 떨어져 가지고 거의 뭐 당대표에서 완전히 그냥 망신당하고 퇴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인기가 좀 올라가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약을 지금 갈목할 만한 걸 내놨기 때문에, 그 공약 때문에 인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내놓은 공약이 뭐냐면 퀴트 아파트, 반의 반값 아파트. 이게 가능한가? 우선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가능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가능한가. 근데 저는 이분의 퀴트 아파트 반의 반값, 이것은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유지나 그린벨트 묶고 있는 땅, 그건 뭐랍니까? 그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 우선 공급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청년들, 신세대에게서 인기가 확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가에서 땅은 부담하고 땅값을 안 받고 아파트 문제가지고 아파트 값만 받고 주니까 반의 반값이 가능하죠. 불가능한 거 농가 부채 탕감해 주겠다고 그냥 천문학적인 빚을 지어놓는 이런 사기적인 그런 행태를 하는 그런 공약과 대통령의 앞으로는 다시는 나와서 안 됩니다. 퀴트 아파트라는 거 이게 내 가능한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볼 때는 가능해요. 그러면 이분이 경남도지사를 했어요. 그럼 경남도지사 할 때 퀴트 아파트 이거 안 하고 뭐 했습니까? 반의 반값 아파트 단 한 채도 안 짓고 뭐 했습니까? 그것이 어머니예요. 단 한 채라도 그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신빙성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공약에 비해서는 이분이 괜찮은 거예요. 경남도지사 할 때는 이것을 못했더라도 대통령 되면 이것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경남도지사 할 때 이걸 하지도 못했으면서 대통령 되면 하겠다 하는 그 말 자체는 온당치 못해요. 하다못해 경남도지사 할 때 아파트를 정부가 얼마를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 같은 방법을 단 하나라도 사용했어야지. 과거에 그 사람이 한 전적 말고는 다 그건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경남도지사 할 때는 못했지만 대통령 하면 이것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 분양 가격이 땅값이 그 지분에 대한 땅값이 그만큼 소비자에게 포함되는 거죠. 땅값을 빼고 나면은 반의 반값이란 말이 충분히 되거든요. 옛날에 모든 대통령들이 다 뭐 이런 거 다 반의 반값짜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새빨간 거짓말, 내용도 없고 뿌리도 없는 그런 거를 내세운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정주영 씨도 대통령 나왔을 때 이런 공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 안 됐으니까 그걸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모르지만은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완전히 허무맹랑하고 농가 부채 탕감해 줄게 하고 표 받고는 그냥 집을 빚을 왕창 지어 놓는 이런 사기 행각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퀴트 아파트에 대한 이런 내용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100% 아직 믿지 못해요. 대통령 되면 뭐 내몰래라고 그런 거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이 실행이 되면은 신혼부부나든지 서민에 대한 아파트, 서민들에게 아파트 공급해 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린벨트 그거 뭘 해요? 시유지 그거 지금 놔둬서 뭘 해요? 땅값 안 받고 아파트 지어주고 나중에 5년인가 10년이 지나가지고 그때부터 그걸 불화를 하면 그것이 완전히 100% 땅과 아파트가 다 자기 개인기 되잖아요. 그렇게 서민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 이 방법은 정말 활성화하면은 정말 좋은 방법.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은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거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적어 놨어요. 그분들이 공약한 내용 중에서. 그래서 이분은 큐트 아파트 이거는 가능하다. 딴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큐트 아파트라는 이 내용은 우리 피부에 와서 닿는다 하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분은 이 행정을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공약을 하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좌파에 있는 대통령들이 행정을 하다못해 동사무소 서기도 안 해본 사람이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해가지고 대통령 된 뒤에 주 사람들 불러놓고 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그 자기 편이 아닌 사람 불러다가 국무총리를 시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하여튼 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더 이상 안 쏘고만 돼. 근데 윤석열 이분은 행정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다. 무슨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행정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약을 이렇게 떠버리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더라고 보니까요. 최대한 가능한 거 이제 실행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만약에 두고 봐야 할 일이지. 이렇게 우리가 또 쏙느냐 안 쏙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 공약 여러 개가 있던데 그 중에서 가장 그분에게 가능한 공약을 제가 여기다가 올렸어요.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 국방. 그분 공약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아요. 이것은 외교 국방이라 그러는데 외교 국방만이 아니라 모든 외교 관계를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런 방법을 썼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국익을 위해서 미국을 많이 살려줄 줄 알고 이렇게 지켜봤지만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죠. 그래서 외교, 국방 이런 것이 국익을 최우선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거죠.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리라 믿고 이분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이것이 가장 그분이 과연 하느냐 안 하느냐 두고 봐야 알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래서 이것이 그분 공약 중에서 가장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보면은 정부가 부동산을 매입 후에 가격을 통제하겠다. 그러면 이 좋은 방법을 성남시장 하면서 왜 안 했죠? 하다못해 부동산을 단 한 개라도 매입하고 그것을 가격을 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민간인에게 제공해준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 한 채도 안 했으면서 이렇게 또 불가능한 걸 새빨간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매입해가지고 가격 통제한다. 그러면 싼 값에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가격 통제를 한다. 이것이 그분도 상당히 강단이 있는 분이라 이런 것을 한번 잘 뗄지는 모르지만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제재가 안 걸리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 돈을 갖다가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것은 좀 이상한 방법이죠. 과거에 아무도 해보지 않은 방법이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해가지고 서민과 신혼부부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때 서민에게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그건 좋은 일이죠. 잘 되김하면. 잘 되김하면. 근데 성남시장 할 때는 그거 왜 안 했느냐고요? 그러나 성남시장 할 때는 못했지만은 대통령 되면은 많은 돈을 가지고 국가 사업을 펼칠 수가 있으니까 가능도 할 것 같아요. 저는 가능도의 도자가 이분에게 붙을 수 있어요. 가능하다. 이거는 아니고 가능도 할 것 같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직접 주는 그런 졸렬한 방법이 아니고 상당히 서민에게 우회해서 주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과연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지금 공약을 봤는데 그분도 여러 가지 공약이 있더라고. 근데 우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해야 되고 실현 가능한가 이것을 따지는 거죠. 중산층을 70%로 만들겠다. 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노숙자가 처음으로 노숙자란 단어가 나온 그런 정부가 김대중 정부예요. 그리고 이 중산층을 가장 많이 중산층으로 만든 사람이 또 김대중 정부예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중산층을 70%로 한다 하고 그 내용을 봤는데 내용은 알맹이는 없더라고.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고 가능한 거를 해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으니까 좀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불안해요. 우리 이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70% 된다고 하면 그건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70%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70% 잘 만드는 사람이 국무총리 했을 때 뭘 했냐고요? 그리고 경남도지사 할 때 70%로 한 게 있어요? 과거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행정을 했을 때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예. 지금 이낙연 후보가 국무총리 할 때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국가 부채만 왕창 올라갔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지금 해놓은 게 뭐 있어요? 지금 나라가 쑥밭이 된 게 이거 어디서 왔어요? 이낙연 후보가 국무총리 하면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다운 나라가 지금 실현된 겁니까? 하지만 막연한 얘기지만은 그 사람 공약대로 중산층을 70%로 올려주는 그런 정책을 쓴다면 그것을 실현시킨다면 참으로 고마운 거죠. 만약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 농촌의 서민을 위한 일본에서 하는 이중고가제를 만들어 가지고 농촌 서민들을 없게 만들겠다 하는 게 제 공약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서민들에게 필요한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 가정사에 필요한 모든 뭐 쌀값 뭐 이렇게 생필품 이런 관련에 대해서 지금 조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쌀값 같은 것도 서민에게는 가격을 얼마 내리고 하는 그런 정책을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쓸 거예요. 이 지금 국가에 대한 것은 서민, 이 노숙자 서민에게만 돈이 필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돈 20만 줄 테니까 너 편해나 10만 줘도 편해나, 이것은 야비하고 치사하고 정말 그런 방법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고 왔어요. 그런 거는 안 되고, 교통비라든지 쌀값이라든지 뭐 보일러를 피운다고 하면 기름값이라든지 물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를 정부가
거기다 돈을 거다 집어넣고 서민에게만 정말 그야말로 반의 반값으로 해주는 거예요. 서민에게만. 이렇게 해서 도시 근로자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공약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부동산 문제를 거래한 분이 지금 두 분인데, 이 홍준표 의원도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부채를 갚았다. 난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재명 후보도 성남시장을 하면서 부채를 갚았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이 대통령 돼야 돼요. 예. 나라가 빚더미에서 넘어가든지 말든지 그냥 돈 퍼닥 개인에게 주고 자꾸 표만 내놔라. 표하고 지금 돈하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빚을 없애야 돼요. 빚을 없애는 그런 대통령. 빚을 없애는 대통령이 지금 전적을 봐야 돼요. 과거에 이재명 후보하고 홍준표 두 후보가 빚을 없앴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 뭐 매스컴에 나오는데 거짓말이야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급한 거는 이 빚, 국가 빚 이거 갚을 분,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약을 한다 그러면, 예? 쌀값, 그 다음에 뭐 전기세, 물세, 전화 뭐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그게 큰 부담이 서민에게는. 그것을 서민에게만, 그 사람 수입에 따라서 서민에게만 반의 반값, 뭐 10분의 1값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민을 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교통비도 버스 같은 데는 안 되잖아요. 아, 그건 노인에게 관련된 거지. 물론 서민에 대한 것도 그런 또 제도가 좀 있어요. 노인이 아니라도. 버스든 택시든 전철이든 열차든 그 서민에게 그 비용을 확 내려주는 거. 10분의 1 값, 5분의 1 값. 이것이 저의 공약이에요. 돈을 푸는 방법은 서민에게만 필요해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분들, 어촌에 있는 분들, 어물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중고가제 해서 어촌과 농촌을 살리고, 그 다음에 도시 근로자 서민을 위해서 서민에게 쌀값, 기름값, 뭐 전화, 점검, 수도세 이런 거를 그 뭘 해요? 돈을 거다가 정부가 집어넣어요. 서민에게만 그들에게 그 사람 수익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거예요. 5분의 1 값으로, 10분의 1 값으로. 이것이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공약이에요. 당연히 나라 빚 갚는 거, 빚부터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 빚부터 갚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공약들은 내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과 똑같아요. 예.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허공했던 공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네 사람 중에서 한 분이 대통령 될 것은 거의 확실하죠. 그것은 누구가 되든 간에 공약을 철저히 지켜달라.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정부를 국민들의 뜻에 따라 하겠다 하던 사람, 남이 할 땐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하면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 새빨간 거짓말.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과 같은 치약이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코로나 나왔으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다 뒤집어 씌우지. 하지만 나는 코로나 나오기 전에 가게들이 다 문 닫는 거 보고 이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을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모든 자영업자가 다 문 닫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봤어요. 그러자 조금 있다 코로나가 나왔어요. 그렇게 그들은 항상 뒤집어 씌우는 걸 잘하니까 코로나에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서민들이 그렇게 이번에 고통받았지. 안 그러면 잘했을 거라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을 거라고. 새빨간 거짓말.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잘하겠다. 새빨간 거짓말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말하는 건 다 믿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하다못해 동사무소 석이라도 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한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 행정 일을 몇 개 나왔을 때 그 자치단체에서 빚을 다 갚고 또 그 외에 많지요. 잘한 거. 너무 잘한 걸 얘기하면은 어떤 일방적인 지지가 되니까 아무튼 딴 거 다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국정일을 볼 때 이게 네 사람은 다 국정일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국정일을 볼 때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 몇 개 나왔을 땐 자기 안 하고 지금 대통령 되면 잘하겠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말라 이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대통령 세울 때 누구가 되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가 달려있고 지금 우리가 어디 나가서 뭐 사업하려고 그래도 사업이 되는 사업이 없잖아요. 다 문 닫고. 저도 지금 하던 일 중단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돼가요. 이거 뭐 어떻게 사합니까?
이것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하실 분들은 서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돈을 퍼주고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나라님도 가난은 못 면한다. 그렇게 돈을 퍼줘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못 면하지. 정책을 써서 하면은 우리나라는 서민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제가 만약에 대통령 나가면 서민들에게는 직장이 없으면 무슨 국가에서 일비를 주고라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놀지 않고 일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도시에서는. 일거리는 많잖아요. 학교에서 애들 폭력행위 막는, 거기에서도 그런 거 막는 사람 완장차고 세울 수 있고, 길거리에도 담배 꽁초 버리지 못하게 단속하는 딱지떼는 그런 사람도 세울 수 있고, 그런 서민들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들다가 국가에서 그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고, 서민들에게 모든 세금 감면해주고, 이중고까지 해주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서민들에게 이중고까지 그런 방식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서민이 없는 나라, 나는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누가 나를 대통령 시켜줍니까? 그렇게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제일 지금 국민들이 고통 겪고 있는 게 부동산 집값 문제가 제일 고통 겪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은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네 분이 어느 한 분도 실력이 안 된다고는 저는 안 봐요. 대통령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의 경력을 꼭 봐주라는 거. 뭘 시켜놨을 때 어떻게 했느냐. 지금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서민들이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어떤 지역민들은 전두환 뭐 이런 사람들을 역적으로 몰고 있잖아요. 가장 나쁜 사람으로. 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물가가 못 올랐어요.
정부에서 물가를 조절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쌀값이 천정부지를 뗀다. 그 외국에서 쌀을 그냥 무지하게 들어와 버리는 거지. 순간적으로. 그러면 값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 덩쳐먹고 조폭 행동하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서 조폭이 없던 시절, 서민들이 물가도 안 오르고 서민들이 살기 좋았던 시절,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서민 경제가 살아났던 시절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그저 공갈 협박 쳐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안 도와주면 우리는 소련과 손잡을 거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원조 그거 퍼다 날라가지고 국민을 먹여 살린 대통령,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이면서 상대방을 쳐넣지 않은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감옥 생활하고 오래 쓰면서도 정치인들 잡아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한 건 다 잘한 거예요. 그 외 대통령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원수 갚는데 혈안이 돼 있죠. 원수가 뭐 대통령이 나와서 감방에 쳐넣습니까? 그 부하의 직송 부하들이 자기들의 개인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맘먹으면 그거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방관하고 그것을 은근히 바라는 대통령, 그것이 바로 그 짓을 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속지 말자. 더 이상은 공약 사기극에 사기당하지 말자. 지금 사기치는 공약에는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정말 대통령은 잘 뽑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대통령하고 총선은 달라요. 옛날에 박정희라는 분이 대통령 할 때, 그때 우리 어렸을 때지만은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대통령은 박정희 시키고 독재 못하게 총선에서 국회의원은 다 야당으로 몰아주자 해서, 그때 야당이 과반수가 넘었잖아요. 그 박 대통령이 존경하던 이호상 그분이 국회의장 하던 분이 그분이 떨어졌어요. 대구에서 신진욱이라는 사람, 무명의
그런 야당 인사가 그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야당이 과반수 확 넘어가 버리니까 그게 국민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으로 국회를 해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유신이다 뭐다 막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할 사람은 강하게 밀고 나갈 사람을 대통령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총선은 뒤에 오잖아요. 총선 때 누구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 반대파에다가 총선에서 절반이 넘게 확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나 지금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검증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다 지금 각 장관들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명도 지금 검증 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의 책임이에요. 절대로 대통령이 된 당에서 국회의원이 과반수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당이 되든 간에 그 당 반대파 야당이 되는 사람들에게 당에서 국회의원은 절반이 넘어가야 된다. 이것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표결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는 쏟고 너무 그동안에 많이 쏟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돈 몇 푼 준다, 뭐 준다, 그것서 홀짝 넘어서 옛날에 이승만 박사 대통령 할 때는 고무신 나왔어요. 박정희 선거할 때는 밀가루가 나왔다고 밀가루 대통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발 우리가 배고파서 지금 못 삽니까? 일자리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배 안 고프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나라가 되었는데 더 이상 거지와 같이 몇 푼 얻어먹는 거고 일자리만 좀 내가 돈 벌어서 지금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일자리가 지금 다 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고 국가가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강력한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이 딱 선택되면은 반드시 야당으로 국회의원 총선 때는 절반 이상 넘게 밀어줘야 됩니다. 뭐 자기 고향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말이야. 자기 고향 사람 찍는다? 그게 말이 되면 그게 그런 건성을 가진 사람은 그 머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그렇게 찍어도 자기 고향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대통령 된 여당 아닌 야당에다가 여러분이 자유롭게 야당에 자기 원하는 사람을 꼭 어떤 한 당에다 찍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야당 숫자가 여당보다 3분의 2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지금같이 그냥 저 멋대로 그냥
모든 걸 다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 패단이 안 일어나죠.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대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총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은 이제 바른 선거관 사상을 가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살고 죽고 하는 거는 대통령 하나 잘 세우고 못 세우고, 잘 세우고 못 세우고, 그게 달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 잘 선택해서 이번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